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언밸런스 프리리그는 프리리그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크기만 바꾼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액션도 바꿨고, 그리고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조차도 다릅니다. 왔다. 오케이. 왔다. 오케이. 역시 언밸런스 프리리그. 왔다. 오케이. 역시 언밸런스 프리리그. 고기 잡는 데는 도서다 이거야. 야, 간만에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날 골라가지고 언밸런스 프리리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바람은 상당히 찬데 그래도 잘 잡힌다고 소문이 나 있는 언밸런스 프리리그가 과연 어떤 건지 오늘 제가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던졌습니다. 언밸런스 프리리그를 제가 쓰고 있는데 이 채빈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언밸런스 프리리그, 언밸런스란 뜻이 뭐냐, 이거 뭐 프리리그하고 다른 게 뭐냐, 똑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언밸런스 프리리그는 일단은 이름을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이름은 저는 이제 이 리그를 그냥 경량 프리리그로 쓰고 있었는데, 합천호죠. 합천호에서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입질이 들어오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입질이 다 툭 쳤는데 빠지고 하니까 그때 사용했던 게 5인치 스트레이트 웜이에요. 그거를 자르고 너무 커서 못 먹는가 하면서 자르고 보니까 요만큼 남아가지고 바늘 크기하고 똑같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딱 입질을 많이 받고 많이 잡았던 거죠. 야, 이거 봐라, 이런 액션이 고기가 먹네 라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사용하게 됐는데, 핵심은, 언밸런스의 핵심은 작은 웜에 큰 훅입니다. 제가 합천에서 5인치에 있던 그 30 훅을 5인치를 자르고 잘라서 타이트하게 맞춰졌듯이 작은 웜에 큰 훅을 쓰면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액션을 내는 것이 이 언밸런스 프리리그의 생명이죠. 대부분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싱커나 어떤 웜 크기가 맞지 않나, 웜 무게가 맞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작은 웜에 큰 훅을 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한 거죠. 일반적인 훅 리깅은 웜이 커지면 훅도 커집니다. 약 웜이 5인치면 30 정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웜이 2인치로 작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훅도 작아지죠. 그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언밸런스 프리리그는 웜이 작아지는데 반면 훅은 대략 커지는 거죠. 즉 훅의 절반이 넘게 리깅이 되면서 웜의 고유의 액션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이 언밸런스 프리리그의 생명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스트레이트 웜, 지렁이를 닮은 스트레이트 웜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렁이를 닮은 스트레이트 웜의 액션의 생명은 어떤 걸까요? 액션의 생명. 그거는 작은 훅을 끼움으로써 뒤쪽 테일 액션이 떨리게끔 하는 게 이 스트레이트 웜의 생명입니다. 즉 싱커나 다운샷이나 텍사스 리그나 이렇게 머리 부분이 바닥을 찢으면 꼬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베스를 유혹하는 게 스트레이트 웜의 본연의 액션이에요. 자, 그럼 언밸런스 프리리그에서 사용하는 3인치 스트레이트 웜,
이 3인치 스트레이트 웜은 3인치지만 그래도 이 3인치에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온다면 아주 작은 바늘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뒤쪽 테일 액션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 뒤쪽 테일 액션을 아예 무시한 거예요. 큰 그 훅을 리깅을 하면 전체가 그냥 일자로 딱딱한 그런 모양으로 리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언밸런스 프리리그의 생명입니다. 자, 이 3인치 웜이 있는데 기본적인 3인치 웜의 액션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물속에서 나풀나풀거리는 이게 액션이죠. 하지만 이 큰 20 또는 30 훅을 리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오지 않아요. 딱딱하고 불규칙한 액션이 나오게 돼 있죠. 이게 생명입니다. 즉 자연스러운 나풀거리는 액션이 아닌 억지로 큰 훅을 끼워서 불규칙적인 다팅 액션이 나오게끔 물속에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언밸런스 프리리그란 거죠. 그러면 3인치의 작은 훅 끼워도 혹시 그런 액션이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큰 훅을 끼워서 이 부분을 이 중간 부분을 넘게 뻣뻣하게 만들어야 그 액션이 나오죠. 그러면 4인치도 그러면 40훅이나 50훅을 달면 언밸런스 프리리그인가요? 언밸런스 하긴 하지만 언밸런스 프리리그의 본연의 액션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으면서 베스가 한입거리로 생각할 수 있고 다팅 액션이 4인치, 5인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3인치 웜을 단 게 바로 언밸런스 프리리그란 거죠. (3인치) 웜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밑걸림이 적다는 거,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밑걸림이 적어서 돌파력이 좋은 것, 그리고 액션이 줬을 때 촐싹거리는 그 촐싹거림, 풀에 부딪혔을 때, 돌에 부딪혔을 때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그런 움직임의 폭이 4인치, 5인치보다는 훨씬 더 과장됐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언밸런스 프리리그의 생명은 그 액션이 나오게끔 하는 호핑과 지속적인 호핑과 드래깅입니다. 잔 호핑. 톡톡 톡 하다가 걸리면 또 뜯고 톡톡 톡 톡 쳐서 오는 이런 액션이 물속에서 다른 프리리그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언밸런스 프리리그의 액션 특유의 액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제대로 된 액션을 주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싱크의 무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3인치 웜에 큰 훅을 달고 4분의 3온스, 2분의 1온스, 8분의 3온스까지 다 달아서 봤는데 가장 제가 원하는 경쾌하고 촐싹거리는 액션이 제일 잘 나오는 싱커는 약 7g에서 5g, 그러니까 4분의 1온스 정도쯤 됩니다. 다른 거는 너무 둔해요. 호핑을 할 때 그 호핑이 경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밑걸림도 잘 걸리고요. 물론 싱크가 크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거리도 약 30m 이상 충분히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밑걸림도 조금 많이 회피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바닥도 경쾌하게 읽을 수 있고 액션도 멋지게 줄 수 있는 싱커는 바로 4분의 1온스다. 가장 베스트 매치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서 물속으로 넣었을 때 지금 제가 노리는 곳은 물속에 지금 풀들이 그득한 곳입니다. 이 그득한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호핑과 드래깅을 하면서 물속에 지금 바닥이나 돌, 그리고 풀 같은 것에 걸리게끔 하고 있어요. 걸렸을 때, 빠져나올 때, 그때가 바로 입질이 들어온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언밸런스 프리리그는 프리리그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크기만 바꾼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액션도 바꿨고, 그리고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조차도 다릅니다. 그럼 어떤 입질? 반사적인 입질. 물속에서 싱커가 톡 떨어졌다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입질이 3인치 그 특유의 빳빳한 액션이 막 나오기 때문에 반사적인 입질이 나온다. 지금 웜 중에서 반사적인 입질을 4개에서 잡아내는 웜 채비가 거의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오. 다운샷. 다운샷은 드랍샷. 드랍샷은 무조건 자연스럽게 됩니다. 바닥 찍고 물속에서 지렁이가 움직이듯 자연스러운 액션. 노싱커 자연스러운 액션. 쉐드 한 마리의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액션. 다 자연스러운 액션입니다. 근데 언밸런스 프리리그만이 이거는 자연스러운 액션, 부자연스러운 액션에 비정상적인 액션을 보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의 반사적 입질 땅 하고 들어오는 이거다. 과연 이게 언밸런스 프리리그의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반사적 입질을 유도하는 거라면 언제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죠.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환절기. 베스는 체온을 바꾸는 생물이라 환절기에 가장 취약합니다. 수온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때 좀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럴 때와 또는 겨울처럼 추울 때 왔습니다. 야, 비록 잔챙이지만 베스가 한 마리 나왔네요. 언밸런스 프리리그를 먹고. 자, 언밸런스 프리리그에 나온 꼬꼬마 베스입니다. 겨울철에 상당히 힘들 때 언밸런스 프리리그를 쓰는데 저도 오늘 또 상당히 추운 날이에요. 하지만 얕은 곳을 언밸런스 프리리그로 공략하다 보니 잔챙이 베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시작은 잔챙이지만 언밸런스 프리리그는 작은 베스, 큰 베스 가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 사이즈가 더 커지리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언밸런스 프리리그 완벽하게 사용하려면 전용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전용 장비 뭐 필요 없다, 뭐 그냥 사용해도 된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로드나 웜로드나 사용해도 되지만 전용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확실하게 어떠한 그 언밸런스 프리리그의 그 경쾌함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 빅소드 B5 6.9피트 미디움을 쓰고 있습니다. 이 6.9피트 미디움은 7g에서 10g 이 사이에 웜 리그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용 로드예요. 웜 낚시 전용 로드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프로듀싱을 할 때 언밸런스 프리리그를 생각하고 만들었죠. 즉 언밸런스 프리리그에는 이 로드가 딱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6.9피트라는 그 길이가 상당히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길이면서 토크 또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언밸런스 프리리그의 특유의 통통 튀는 그런 액션을 아주 쉽게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디움 파워 약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허리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릴은 아무래도 웜 리그니까 8점대 릴, 8점대 베이트 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라인은 카본이죠. 카본 라인인데 봄철 고기가 좀 힘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보통 10에서 12파운드 라인을 쓰고 있고요. 고기가 힘이 좀 강할 때는 약 한 14에서 16까지도 쓰는데 지금 오늘 갖고 온 라인은 12파운드 카본 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웜 같은 경우에는
3인치 스트레이트 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주름이 있어서 액션 때 다른 미끈한 어떤 스트레이트 웜보다는 조금 독특한 액션이 나오고요. 바늘은 약간 2.0, 20, 우리가 20이라고 주로 하는 그 훅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커는 텅스텐 4분의 1온스 7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언밸런스 프리리그의 아주 그 스탠다드한 그러한 장비인데요. 물론 여기서 뭐 릴이 기어비가 좀 바뀐다든지, 로드 액션이 더 미디움 라이트로, 로드 액션이 조금 약해진다든지, 파워가 미디움 라이트로 내려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언밸런스 프리리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만은, 바로 제가 사용하는 이 장비, 이 정도 스펙이 되면 가장 완벽한 제가 머릿속에서 추구하는 언밸런스 프리리그의 액션과 그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자, 언밸런스 프리리그 짱입니다. 자, 언밸런스 프리리그. 언밸런스 프리리그는 특별한 리그는 아닙니다. 프리리그의 큰 프리리그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격가지 치기로 나온 그러한 프리리그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언밸런스 프리리그는 크게는 프리리그를 따르고 있지만, 분명히 그 프리리그와는 다른 액션, 다른 운영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리리그라는 큰 틀 안에서 봤을 때는 프리리그는 맞되 다른 액션을 가지고 있는 약간 격가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프리리그 상당히 대단하죠. 프리리그는 대한민국이 만든 어떠한 세계에 내놓을 만한 리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닥 낚시, 바텀 낚시에는 뭐 이만한 채비가 전 세계에 없어요. 뭐 텍사스 리그보다도 저는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프리리그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프리지그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프리지그라고 이제 예전에 현역에서 프로 활동을 하시는 이상우 프로님이 만드신 채비인데, 그 프리지그에서 파생된 게 프리리그입니다. 그건 바로 이제 김선필 프로님이 만드셨죠. 이렇게 프리지그랑 처음에 채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리리그가 나왔으면서 그 프리리그에서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파생이 됐죠. 언밸런스 프리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지그란 큰 틀에서 만들어진 프리리그에서 다시 나온 그러한 프리리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별한 건 없지만 프리리그와는 다른, 분명히 다른 그런 채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왔다. 오케이. 역시 언밸런스 프리리그 대단합니다. 자, 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언밸런스 프리리그를 깊은 곳이 아닌 얕은 곳, 돌이나 수초가 있는 곳을 공략을 했는데, 그 돌 또는 수초, 구조물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나온 돌발적인 움직임에 베스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늘이 밑에 박혔습니다. 이게 바로 그 프리리그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싱크가 유동이다 보니 웜만 빨려 들어갔을 때 챔질을 하면 이 입안 어디에 박힐지 모른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이렇게 박혀서 올라왔네요. 자, 정말 해가 설 떨어지면서 정말 추운데요. 제가 잠시 이 오후에 나와서 언밸런스 프리리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해가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해에도 이렇게 반응하는 베스가 있어서 정말 즐겁네요. 이 언밸런스 프리리그는 일단은 그 고기의 활성도가 떨어졌을 때
높을 때는 뭐 어떤 채비를 써도 잘 물죠. 떨어졌을 때 주로 활용하는 채비인데 그 입질이 그 예민하게 톡 물고 가거나 이런 입질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사적인 입질이 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뚱 하고 치고 가거나 겨울철에는 볼 수 없는 물고 가는, 그냥 물고 쭉 가는 그런 입질이 잘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예민한 상황에서 과격한 입질이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맞다. 오케이. 오케이. 역시 언밸런스 프리리그. 고기 잡는 데는 도서다 이거야. 언밸런스 프리리그로 다시 잡은 고기입니다. 이전에 잡았던 고기는 파마크가 조금 옅었죠. 근데 여기는 파마크가 상당히 진합니다. 탁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짙어요. 이거는 이 차가운 물이 정말 차요. 지금 차가운 물에 이미 적응이 돼서 활성도가 높은 고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잡았던 거는 파마크가 이것보다 옅기 때문에 아직은 찬물에 100% 적응한 베스가 아니라는 거. 이 베스 같은 경우는 돌을 타고 넘어오면서 툭 쳤을 때 반사적으로 텅 하고 겨울에 들어올 수 없는 아주 화끈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왔다, 입질이 들어온 거를 바로 캐치했죠. 지금 들고 있기 힘들 정도로 차가운 고기예요. 찬물에 수온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얼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언밸런스 프리리그가 활성도가 있는 차가운 물에 적응된 베스를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